네. 형만 기다렸어요. 공장에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네. 이게 물려서 허처럼 바로 이제 셀링 해야지. 이게 셀러네. 형 근데 학생 모집해야지 바로. 응? 아니 열정서 여는 어. 이거 건강이 보였어. 아,
약간 이 저건 박수. 아, 동민, 들리나요? 이거 뭐야? 사람들 엄청 많아. 요거 시계로 3분에 시작할게요. 엄청 많이 오네. 들리나요? 들리나요? 아,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줬는데요. 네. 제 이름은 이번에 졸업하는 양영환이라고 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근무한 다음에 6월 1일자로 창원대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잠시만요. 네, 내용 준비 많은데, 다른 졸업생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먼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 선배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처음에 메타 표면을 만드는 경험이 있었는지, 혹은 이제 다른 선배들은 좀 더 좋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그려갈지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었고, 이후 뭐 많은 실험실 팁들과 그다음에 진로들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안 겹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 뭐 대학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보려 했었는데 이미 많은 졸업생들이 발표 자료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나만의 팁이나 방식들도 사실 저에게 맞는 팁이었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팁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발표에서는 안 넣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 교수가 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할 내용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자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양치 회고록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배우고 싶은 점 있으면 배워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을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도 듣는데 충분히 무리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에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학부 생활, 그리고 사실 군대 여기 갔다 왔었는데 군대 얘기는 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대학원에 왔고 그 다음에 창원대까지 가게 됐는지 이렇게 구성을 짰습니다. 저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94년도에 태어났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이게 제 집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씨가 이렇게 땅에서 솟아나왔어가지고 구멍이 파여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적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주 양씨고 저희 일대 조상의 이름이 이제 양을랍니다. 그래서 94년 1월 8일 날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보면은 양관식이나 양금영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성씨들이 전부 제주도 성씨들이에요. 양씨나 혹은 부씨도 있고 고씨도 있던데 그다음에 거기 오씨도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오씨예요. 거기 집성촌이 오씨 집성촌이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유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제 나이가 까먹었을 때 한번 아이유 나이를 검색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그래서 탐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온갖 지식에 대해서 그다 머릿속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비문학책은 거의 다 읽었고, 뭐 다독상도 쭉 타고, 근데 부모님은 공무원 되고 싶, 꼭 넣었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바뀌었고, 이때도 부모님은 이제 공무원을 끝까지 주장하셨고요. 결국에는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그 다음에 대기고등학교 가고, 공대를 갔던 이유는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대기고등학교 보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그 구조색 하시는 교수님 중에 카이스트에 교수하시는 분들도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저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 다시 아주대 갔어요. 아주대는 제가 처음에 학부생 인턴을 했던 실험실이 신생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강대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랩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서는 최초로 네이처 본지를 일차적으로 썼던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요런 논문을 썼어요. 이게 짜당기면은 크랙이 생겨서 이걸로 기존에 있는 스트레인 센서, 그러니까 센서의 그 레코드를 경신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많은 팁을 주셔가지고 그 팁 중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 그래서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보면은 첫 번째 팁이에요. 이게 배운 것을 모두 기록하는 것을 제 학부생 교수님이 추천해 줬는데 이게 저한테서 제 연구자 인생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뭘 했냐면 신생랩이다 보니까 여기 아주대에서 서울대로 출퇴근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레시피들을 가지고 아주대에 와서 셋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걸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점점 자신의 자본, 그 가치가 된다고 해서 계속 쌓아놨고요. 지금도 보면은 PDMS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 혹은 뭐 나중 다른 사람들 알려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에서 영향을 미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다 합치면 1테라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게끔 전부 다 서류화 시켜놨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를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메일 요청이나 혹은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의 속도나 이런 것, 이런 성과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랩장 때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걸 기록하고 남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여기 보면 조회수 1위는 이제 호민이가 만들었던 FTDA 거의 400회 정도 되는 걸 달성했고요. 그리고 뭐 메타플 홍보 영상도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전 엑시 세미나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처음 왔을 때 할 게 없다 싶으면은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비용 절감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한 명 보낼 때마다 40만 원씩 드는데 그걸 아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아주대 교수님께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말이 많았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육각형 교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게 교울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결국 했던 말이 이제, 화학무대 노준석 교수님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썼는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충격했던 게 뭐냐면,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청출어람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서 배우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그 리밋이 거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배운 거 이상으로 깨닫기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원 인생을 만약에 할 거라면.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갈지 정할 때 항상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리밋을 늘려가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하고, 그 다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 옛날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9년까지, 6년 전까지 아주대에 있다가 여기 1월 겨울에 와서 했었고요. 여기서 많은 기회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고민이나 고난, 극복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아주대 합격 후가 아니라, 대학원에 합격 후에 이제 그 옛날 지도 교수님이 한 번 더 미팅을 가졌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구는 신뢰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1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란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벌겠다고 하면은 수치로 벌기 때문에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신뢰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시킬 거 뻔할 거니까 할 일 없으면 아침에 먼저 나와서 청소라도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와서 여기 공대 와서 한 거는 이제 그냥 아침에 나와서 자기 자리 청소하고 남들 안 보이는 거 청소하고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셔서 많은 연구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회가 발전되고 쌓이면서 이렇게 졸업을 해서 좋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 첫 자리,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지금 지웠고요. 이게 처음 갔을 때 이게 입학 전에 1월 뭐였던 거? 여기 그 재범이도 있어요. 저랑 같이 동기했었고요. 그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365일 거의 다 출근했어요. 왜냐면 주말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주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따금씩 청소하고 시작하는 거. 이거 학부모에 쓰는 조언이었고. 사실 연구는 약간 재밌어서 그냥 계속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MT랑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다 참여해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여기 그 서울과기대 교수하시는 분인데 1년 차 말에 한 11월, 12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공동연구를 한번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 지금 AM 나왔던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던 분이 그 선배 이름이고, 제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AM을 냈었고, 지금은 그 영어 수업 들으면은 이 논문의 예시로 나오고, 그다음 많은 과제나 프로포절, 디펜스. 그래서 6년 동안 알차게 우려먹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 사진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 옛날에 본 적 있을 텐데, 이게 그 선배 결혼식 사진이었고요.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주말에 나와서 출근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불러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냥 여기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그걸 했었는데 그때 그 선배가 연구를 처음 제안을 해줬어요. 그때 제안한 연구가 이제 요 옛날 논문 찾아보시면 이 논문 있어요. 여기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논문. 그래서 크립토 디스플레이 이런 논문인데 이때 리뷰어가 한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물성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했었는데 이 선배가 풀다가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대충 넘기고 했었는데 이거를 너가 한번 풀어보면은 기존 사람들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때 주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첫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 이 ACS 나노 이런 거 찾으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도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저희 연구를 처음 할 때 RCW 쓰시나요? 혹시 그 맥심?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용량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짜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쓰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PhD 문헌 공부, 이게 책 읽고 그다음 뭐 실리콘 책 그런 문헌 조사부터 쭉 시작했고 그다음 PHVD 이거는 그때 안 열어줬었어요 오퍼레이터가. 그래서 근데 한 세네 번 찾아가니까 또 이제 귀찮다고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도 한두 달 걸렸습니다. 이거 권한 얻는 데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신뢰감이 쌓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시켜주긴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EBL이나 시뮬레이션 계산도 하나하나씩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처음 그렸던 제가 맨 처음 그렸던 피규어예요. 매틀랩을 가지고 만들었고 뭐 모듈러블 이것도 단어도 굉장히 고심해서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코멘트 주시기를 요건 너무 하수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매틀랩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을 써야 된다. 뭐 교수님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피규어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규어를 만들 때 그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동그란 것도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처음 논문 만들 때. 처음에는 증착을 한 거니까 증착에 맞추자. 혹은 아니면 이게 수치가 좀 괜찮으니까 수치를 넣어보자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분자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서 분자 구조를 언급해 볼까 아니면은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해볼까 해서 제목을 끝없이 바뀌어놨습니다. 이게 1월 30일부터 이렇게 제목 고민 시작했는데 한 34월까지 고민했었고 교수님도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게 연구 내용이 드러나게 해달라. 혹은 뭐 커뮤니티에서 좋아하는 논문 제목. 예를 들어 재료 같은 경우는 이 리벨링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고요. 혹은 이제 영문 교정 표현. 영문 교정은 계속했어요. 이게 7월 21일부터 뭐 21일부터 영문 교정 계속했고 그 다음에 문법이 문제 없었더라도 이제 프로페셔널이나 사이언티픽한 걸 좀 넣어달라. 혹은 거의 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제 또 부탁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처음 논문을 거칠 때, 뭐 요즘 GPT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영문 교정을 한 10여 차례 정도 교정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때 8월 9일 날 이렇게 제출할게 메일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1시간 전에 다시 또 수정을 해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캡션 수정. 캡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문 쓸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첫 번째가 제목이고 두 번째가 초록이고 그 다음에 캡션인데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캡션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캡션은 전월마다 양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냈을 때 앵컴은 에디터 리젝, LSA도 리젝해서 이게 5% 정도 되는 논문인데 그래서 한 세네 번 더 리젝 당하고 그다음에 AM 리젝인데 AM은 리뷰어가 그때 두 명이 억셉을 줬는데도 에디토리얼 리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어필하고자 그때 만들었던 그 피규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공침을 해서 수백 장 찍었어요. 수백 장 찍은 다음에 가장 잘 나온 거 세 장을 넣고 다시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셉을 두 개 받았는데 왜 리젝인가? 라고 말하니까 AM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다시 리비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소한 것들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차피 거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코에피션트의 단수 복수 실험을 여러 번 했으니까 복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런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약간의 아주 사소한 그 미묘한 어감 차이도 좀 더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좀 더 완벽하게 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당시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어 에센셜이랑 어트랙티브의 차이 그러니까 초록에 들어갈 때 어떤 게 좀 더 좋은 표현인가 예를 들면 옵티컬 프리퀀시랑 비저블 옵티컬 프리퀀시는 IR도 포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뭐 인주스랑 리프리전트 혹은 뭐 옵티컬 뭐냐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이 요 앱스트랙트 첫 문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에 문장 하나하나를 다 다듬는 떠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뭐 예를 하이프를 넣느냐 없느냐 그런 고민들 그리고 뭐 플랫폼 지냐 플랫폼이냐 이거는 다 제목에 의한 고민들이에요. 보면은 플랫폼을 쓰고 그다음 뭐 하이에는 이거는 초록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진행했고요. 그 당시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여러분 참고하시면 뭐 참고하셔도 되고 참고 안 하셔도 좋은데 굳이 읽어야겠다면 가장 얇은 책은 요거고요. 나머지 좀 두꺼워요. 그리고 요거는 한글로 글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약간 브로드한 리더를 감안하면은 첫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읽어야 된다면 맨 앞에 이거 하나만 추천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막 영어의 구문 나열 형식이라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공부를 하니까 한 퍼스펙티브나 에디토리얼 같은 경우는 영문 교정 없이는 출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레본 이름이 들어갔긴 한데 트레본도 고칠 거 없다고 하고 그냥 냈던 논문들이고, 딱히 그렇게 한두 페이지 정도는 이제 에디토리얼 아니야 뭐냐 리비전 영문 교정 없이 낼 수 있을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고민은 10페이지, 20페이지 가량 되면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서 뭐 AM 출판됐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 두 번째 AM이었어요. 그 당시 첫 번째가 그 LC 누르는 거. 그래서 3개월 정도 차이 내서 두 번째 AM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거는 구글에서 온 오퍼예요. 이제 구글에서 이 연구 논문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달라는 그 당시 오퍼였고요. 뭐 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사실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사실 연구라는 게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이걸 발표할 때는 우리가 메타폰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했다고 발표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PECV나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그 시작점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이 문장 하나로 시작된 연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구성하고 했는가에 대한 저의 연구였고요. 네,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 사서에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 현대차 가서 이제 돈도 많이 받았어. 논문 한 편당 300만 원씩 받았는데 거의 1년에 6편 쓰면은 1,800 정도도 받았고, 많이 받을 때 한 번에 꽤나 많이 받았고, 그때 한 번 아파서 입원한 적 있었는데 그래도 돈 받으러 갔어. SPI 미국도 갔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썼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6년차, 한 3, 4년 차부터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 연구를 어떻게 찾을까? 이게 한 번 본인이 결과를 내면은 그 결과를 또 얻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연구를 다음에 어떻게 해야 AM 이상의 논문을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 많은 연구 질문을 했어요. 오픈 퀘션을 풀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지금은 AR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격자 회절에서 어떻게 고각을 회절시킬 것인지, 혹은 기존에 있는 논문들 중에서 임팩트가 높은 것들을 따라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 임팩트나 예를 들어 무스 챌린지 이런 것들은 무스 챌린지를 또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곳에 나오고, 아니면 뭐 대면적 연구 이런 것들 해도 좋고, 아니면 아무도 안 했던 것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메타표면 연구인데 최초의 메타표면 연구인데, 이 메타표면 표록에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메타를 만들길래 나는 다이렉트로 만들어 봤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근데 그렇게 주목은 못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다는 연구 이런 것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저는 요 부분 약간 비추를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보다 제 경험상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하는 게 좀 더 인정을 더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생이랑 주로 할 때는 팔로우 연구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게 빠르게 연구를 익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신입생을 알려달라고 배정을 받았을 때는 항상 팔로우 연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연구는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변별력 문제 보면은 수능 때는 뭐 0.08% 라고 이제 점수를 내고 등급 매기기 위한 연구를 내고, 혹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 뭐 경쟁률 1대 200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8만 대장경 병판 숫자 물어보고 이런 걸 나오는데, 사실 연구는 이런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서 사피엔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과학적 이제는 과학자들에 의해 자주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 분이 이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다윈이에요. 진화론을 만들었던 사람. 근데 이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식민 지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 정부 과제들이 다 지도를 만들어라 아니면은 식민지를 찾아와라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중에 식민 지배를 하려고 만들었던 배 중 한 명이 생물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를 뽑고 그다음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뭔가 대단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상에서 요구하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혹은 종교적인 자금의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했던 게 그래서 했던 것이 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픽들, AR이나 AI 혹은 라이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제가 창원대에 가서도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마 나름대로의 왜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스스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I think라고 저장해놨죠. 제 생각에는 저는 투자를 많이 받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고 앞으로 창원대 가서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원대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구들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이 연구를 옆에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혹은 표면 제조 공정에 팔겠다라는 것들 많이 했고 그다음에 AR 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고요. 그러면은 연구를 과연 왜 해야 될지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언제 행복했는지 연구에 대해서 할 때 언제 행복했는지를 좀 고민해 보니까 저는 인정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첫 논문 출판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저한테 AM 나와도 한 한두 시간 가다가 멈췄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막 딴 데서 오퍼가 오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다른 이유, 모종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정욕구가 좀 더 강했고 그리고 좀 더 강했던 건 무력이 좀 더 강했어요. 그 이걸 가지고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이는 게 더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세상에 팔 수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요. 네이처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팔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인캡슐레이티드 메타서피스 그냥 메타 표면에 스킨 코팅해서 발라놓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사이언티픽하게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죠 세상 나라도 기프트 이런 거 뭐 받으면은 다음날 보면은 통장에 300만 원 찍혀 있고 뭐 내 편 쓰면 1200 찍혀 있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자극하는 거고 실제로 fMRI 연구를 해보면은 연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돈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연구고요. 그래서 제 연구 동기는 이거예요. 돈으로 환원 가능한 한 연구를 하고 이걸 바꾸라는 게 제 연구 동기였고 근데 이거는 저의 연구 동기고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이 나와요. 그게 내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난 지식의 축적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난 종교적인 이유로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예시가 나오는데 이 책 안에서도 돈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돈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연차나 나이 상황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시되 좀 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6년 차 때 모티베이션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장학금이 다 잘렸어요. 만료가 되니까 이제 그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인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뭐 논문을 써도 돈이 안 나오고, 그뭐 딱히 학회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6천만 원? 7천? 거의 1억 가까이를 돈으로 모았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주식도 좀 잘 돼서, 주식 감안하면은 더 크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뭐냐, 입학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인데 저는 제가 프로페셔널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프로 선수들 같이 내 몸값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받는 돈이 제가 실력이랑 인정의 그 총합이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 가치관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그거죠. 장학금 잘리니까 제 가치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일의 완성도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6년 차 때. 예를 들어 그래서 또 놀러 갔어요. 그때부터 홍콩 놀러 가고 예. 홍콩 놀러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구경하고 스쿨 구경하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졸업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그렇게 하게 되고 사실 6년 차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 고민을 해봤는데 아, 내 모티베이션을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디서 하냐면 첫 번째로 이게 많은 지원을 해봤는데 그 세종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졸업한 포닥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원했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교내 프로그램이 있는데 임팩트 높은 논문들이 리뷰 논문이 다 탈락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또 놀러 다녔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럽 놀러 다녔죠. 그래서 이탈리아 들어가서 여기 학회였는데 로마 찍고 피렌체에 들렸다가 뭐 여기 갔다가 여기 어디지? 베네치아 한번 갔다가 뭐 밀라노 갔다가 교수님은 한국 돌아오라고 했는데 저는 굳이 이제 이스탄불도 거쳐갔죠. 이게 여기 가서 일주일 또 놀다가 갔고요. 가면서 이제 많이 생각했어요. 뭐 제 모티베이션 지금 0인데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보면 베네치아에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학회에 한 일주일 있었어요. 여기 어디지? 트리에스타라는 거의 약간 촌동네예요. 확실히 그 건물도 없고 호텔 하나 딱 있고 거기 학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서 맨날 노을 보면서 이게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나이 우리를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공동 연구자에게 제 CV를 뿌린 다음에 뽑아달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속이랑 진로를 찾고 그다음에 돈 주는 데를 가보자 라는 걸 했고 한 7군데 정도에서 이제 뽑아줄 수 있다고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의 7천에서 1억 6천까지 이렇게 제시를 받았었고 여기다가 이제 현대차나 이런 거 붙으면은 2억 거의 넘어가는데 1억 6천은 이게 스위스예요. 스위스라서 세금 떼면 8천? 이고 여기는 7천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세금을 안 걷어요. 그래서 사실 비슷비슷한 값이에요. 7천, 8천에다가 거기 외부에서 준 장학금 얹어서 하면은 한 1억 1천, 2천 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했죠. 이게 미국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을 골랐었고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바로 막았어요. 예, 이게 지금 아마 지원하면은 대부분 못 받아줄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지금 막는 상황이고,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하여튼 포닥은 잘 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속을 새로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지원했던 목록인데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학교는 한 25군데 정도 지원했었고, 그 정치론 다 넣고, 그다음에 삼성 이런 SK 이런 거 다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국민대 했던 경험인데 한 20여 분 교수님 참석했었고 30분 동안 발표하고 준비를 하고 나름의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첫 면접을 갈 사람이 있으면은 잘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렇게 창원대였는데 딱 들어가면은 그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창원대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국립창원대 써져 있죠. 그래서 이건 정문이고요. 그래서 면접은 100분 보는데 1차 면접 때는 연구 발표 30분 하고 그다음 20분 Q&A. 그다음에 2차 발표도 이어서 봐요. 1차는 제가 했던 연구를 발표하고 2차는 제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를 발표해요. 어떤 연구를 할 건지 발표할 때 제가 그런 것도 많이 썼죠. 이렇게 저는 잘 팔리는 연구를 할 거다라는 걸 어필했었고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내역들인데 국민대는 약간 국민대를 포함해서 서울권 대학들은 즉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 약간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뭐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혹은 연구비 수주 얼마큼 가능한가? 하는 질문도 있었고 창원대 같은 경우는 뭐 인성 혹은 학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는 학회 가서 인맥을 만들고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묻고 그래서 학교마다 분위기 다르니까 그것도
나중에 추후 준비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고민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장 면접 보고 창원대 교수님이랑 많이 대화를 나누고 했던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실 거기서 이상형을 그려놔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 좋아서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창원대에서 원하는 인재가 누구였냐면 이제 기계공학 수업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인프린트랑 옵틱스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갈려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지원자랑. 이게 제가 실적이 많고 적응 혹은 수상 실적이 많고 적응 떠나서 요 1, 2, 3번에서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경험도 굉장히 중요시 봐서, 근데 저는 NRF로 박사 학위 그 장려금 받았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요 4번 같은 경우는 서류를 낼 때,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량화돼요. 그래서 이 사람 연구 책임자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그 다음에 경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점수가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거기서 서류 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대에서는 서울권 사람보다는 비서울권 사람을 약간 더 선호했었는데, 제가 또 제주도 출신이고, 그 다음에 포항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 다 맞는 거는 제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운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한 가지 만족 못했던 게 있었는데, 미리 펀딩 수주를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추후 가능성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도 혹시나 교직,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쯤 꼭 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됐고, 잠시만요. 이제 내용이 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원대학교 설명을 할 건데요. 짧게 짧게 가죠. 그러면 창원대학교는 저는 기계공학부에 입학을 했고, 이, 이 전공은 뭐냐면은 1학년 때 무전공 입학하는 사람도 있고, 기과 선택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선택하고 들어온 사람은 요 수시가 붙어요. 그래서 창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근데 창원대 임용되었어요라고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축하이고, 두 번째가 창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특히나 대전 위에 살던 사람들은 창원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죠. 보면은 인구 100만 정도 돼요. 울산이 110만, 수원, 광주랑 비슷한 정도 크기. 그리고 보면은 도시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이게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해져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공업도시가 많아서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KTX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200m 걸어서 갈 수 있는 KTX 있고요. 노선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 뭐지? 모든 대선 후보 주자들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만 지금 골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다 공약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래서 이제 창원 또 이제 저는 이런 것도 많이 고민했어요. 창원에 갈지 말지 고민할 때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말을지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중에서 학업 성취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에서 포항이랑 창원이 성적이 가장 좋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입생 출근율, 근데 이게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은 지방섬이야. 그래서 보면은 창원은 괜찮하지만 이제 점점 그 주변 도시들이 사라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충원이 안 된다는 문제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창원대 한기형은 이게 인구가 10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남 지방에 국립대가 몇 개 없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과제 수급도 굉장히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인구는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볼 때마다 등급이 점점 떨어져요. 이런 게 모든 학교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다 떨어질지 보다가 이제 좀 결정을 해야죠. 그래도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이게 다 넣은 거예요. 네, 특정 사람만 넣은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창원에 많이 와주시고, 근데 많은 그 회사들이 많아요. 재료연구소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나도 거기 있고, 삼성이나 LG도 거기 창원에 많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오면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은 좋고요. 아, 네. 첫 번째 부터 네, 우리가 원래 네. 어떤 아, 제가 뭐랄까, 자신감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제가 뭘 할 거라는 거를 제시를 분명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저는 견적서도 다 받고 갔어요. 제가 딱 가서 돈 얼마 쓰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돈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셋업이 필요하고 그런 견적서 다 받아서 보여주고. 근데 이제 사실 같은 연구를 국민대도 하겠다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이게. 금액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나눠 공정을 하잖아요. 그럼 나눠 공정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저는 이제 국민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상원대 가서는 자료를 보여줬죠. 내가 준비된 게 여기 있다라고 했었고 그 돈을 어디서 따올 건지도 다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의 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LIA라고 있어요. 광관성 리소그래피. 이를 먼저 할 생각이고, 그거랑 근데 이전 교수님이 인프린트를 두고 왔는데,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쓰고, 해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AI가 좀 많이 중요해져서 AI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팹은 없습니다. 팹 없는데, 전 교수님이 하나 만들어 놨어요. 팹을. 기획과 내부에.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요. 활용할 수 없으면 뭐 딴 거 하면 됩니다. 돈 되는 거 많으니까 또. AI 네. 석사생들 그거 하셔요. 네. AI 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5개년 계획을 그때 보여줬어요. AI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래서 5년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5년 정도 주면은 전 할 수 있다라는 걸 약간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계획서에 다 적어놓고 보여줬었습니다. 바로 뭐 내년에 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석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생각보다 대학원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당 평균 한 10명 정도 학생 데리고 있고, 이게 지방에 있으니까 옆으로 안 가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은 좀 더 옆에 있는 더 좋은 대학을 바로 뭐 출퇴근 거리에 있는 거기 대학을 가거나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대로 다 진학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떠나요. 시간 괜찮네요. 재밌네. 이거 어떻게 해? 앞에 메인 페이지 앞에 안 그래도 맛있는 게 있고 이거? 되게 하시려고. 근데 그거 근데 진짜 해본 적 없어요. 내가 공격이 많아요. 근데 딱 같은 다 뭐예요? 도대체 시작을 그렇죠. 영환이 한 번만 해주시고. 영향을 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몇 시에 자고 한번 먹고 갈까? 맞아. 이전 교수님이랑 똑같은 주제 쓴.